탱크와 로봇이 합체한 결과물 건탱크를 만들 수 있는지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 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기동전사 건담에 나사 빠진 조연 건탱크를 만들 수 있는지 알아볼 텐데요. 거의 반세기 전에 방영된 애니메이션 기동전사 건담은 당시 일반적인 로봇 애니메이션과 달리 전쟁 속에서 소년의 성장을 그린 작품이었습니다. 반세기에 가까운 세월 동안 건담이란 이름으로 다양한 후속작이 나오고 끊임없이 콘텐츠가 재생산되는 등 문화계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작품입니다. 오버하는 거 아니냐고요? 흑역사라는 말도 건담 시리즈 중 하나인 턴에이 건담에서 인류가 전쟁을 끊임없이 지속해온 어두운 과거사를 가리키는 말이었죠. 이렇듯 문화계에 큰 영향을 끼친 건담 시리즈가 한국에 알려지게 된 건 1985년에 기동전사 Z 건담부터였지만 그 시작인 기동전사 건담은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기동전사 건담의 내용은 애들 보기 좋게 커다란 로봇들이 나와서 치고받고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랬다면 명작의 반열에 들지 못했을 텐데요. 기동전사 건담은 전쟁 속에 던져진 소년의 이야기인 만큼 작중에 등장하는 로봇들은 탱크, 전투기와 같은 무기로 취급됩니다. 어릴 때 가지고 놀았던 변신업체 로봇처럼 배수와 싸우며 지구를 지키기는커녕 현실의 탱크, 전투기처럼 전쟁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소모될 뿐입니다. 물론 6호전차 티거와 같은 건담은 전장을 휘젓고 다니지만 그렇다고 전쟁이라는 큰 흐름을 바꾸지는 못하는데요. 티거가 T-34를 수십에서 수백 대를 격파하더라도 수천 대의 T-34가 생산되면 제 아무리 티거라도 버티지 못합니다. 이런 점이 반영된 기동전사 건담은 건담조차 파손돼서 수리와 개수를 받고 주요 전투에서 건담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 건캐논, 건탱크, 짐과 함께 싸웁니다. 이번 주인공인 건탱크는 다른 로봇들과 달리 탱크에 로봇을 올린 어중간한 모습이 특징이죠. 건탱크는 전고 15.6m에 전투 중량이 80톤으로 현실의 초중전차에 해당하는 체급을 자랑하는데요. 미국의 프로토타입 초중전차 T-28이 전장 11.1m에 중량이 86톤으로 건탱크와 비슷한 체급을 보여줍니다. 이런 T-28의 부장은 105mm 65 구경장 전차포로 현용 105mm 52 구경장 전차포보다 더 크고 아름다운 위력을 자랑합니다. 게다가 속도를 과감하게 희생하고 주포를 차체에 탑재해서 장갑을 엄청나게 두껍게 만들 수 있었는데요. 그 두께는 무려 300mm로 사실상 초기 드레드노트급 전함 수준의 중장갑을 자랑합니다. 이렇다 보니 중량이 86톤에 달해서 보기륜을 2세트 더 추가하고 궤도를 2열로 나열함으로써 접지함을 최대한 줄였습니다. 그리고 T-28에는 고작 500마력 엔진이 탑재돼서 속도는 시속 13km 정도로 매우 느렸지만 그런데도 8호전차 마우스보다 현실적이었는데요. T-28의 부품은 대부분 기성품을 이용해서 개발 부담도 적을 뿐더러 보급과 행정에도 상당히 유리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속도가 느리더라도 든든한 보급이 뒷받침해주기에 소수는 운용해볼 만한 무기였습니다. 하지만 T-28이 전장에 투입되기도 전에 독일과 일본이 무너져버렸고 결국 박물관에 전시되는 엔딩을 맞이합니다. T-28만 봐도 알 수 있겠지만 초중전차는 실현 불가능한 무기가 아닌데요. 그렇다면 왜 오늘날에는 T-28 같은 초중전차를 만들지 않는 걸까요? 예를 들어 K2 흑표 같은 주력전차를 건탱크같이 크게 만들어서 전함 수준의 무장과 장갑을 갖추면 대전차 미사일조차 씹어먹을 수 있지 않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돈과 시간 낭비입니다. 주력전차의 존재 목적은 적 주력전차를 이기는 것이라 그 이상의 무장과 장갑을 갖추면 가성비가 매우 떨어지는 거죠. 게다가 보병이 쏘는 대전차 미사일은 막아도 공격 헬기에서 쏘는 대전차 미사일은 화학에너지 기준으로 관통력이 1300mm나 돼서 사실상 전함의 장갑조차 뚫어버릴 수 있습니다. 복합장갑이나 반응장갑 등을 떡칠해서 각종 대전차 미사일을 막을 정도로 방어력을 높여도 최종 보스인 순항미사일이 남아있습니다. 아무리 장갑을 둘러도 건물조차 날려버리는 순항미사일 앞에선 초중전차조차 고철덩어리에 불과한데요. 다만 아무리 강력한 미사일이라도 맞지 않으면 그만이라 탱크는 능동 방호 체계를, 구축함에는 이지스 체계를 탑재함으로써 맞기 전에 격추하는 방향으로 발전했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초중전차를 만들 돈과 시간으로 미사일을 더 많이 만드는 가성비가 높은 방향으로 발전했습니다. 이렇듯 무기를 너무 크게 만들면 가성비가 떨어지지만 건담 세계관에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미노프스키 입자가 있습니다. 미노프스키 입자는 전자기파 대부분을 차단해서 레이더와 무선 통신이 전부 무력화되기 때문에 고도의 기술력을 가지고도 양차 세계대전처럼 눈으로 보고 쏘는 거죠. 그래서 건탱크의 두부는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서인지 마치 공격 헬기의 조종석과 같은 모습인데요. 탱크가 이랬다면 치명적인 결함이지만 건탱크의 역할은 이름과 달리 포격 지원용으로 양 어깨에 장비한 포를 통해 알 수 있죠. 장거리는 양 어깨에 장비한 포로 공격하고 중단거리는 양팔의 사연장 미사일 발사기로 공격하는 뭔가 있을 법한 구성입니다. 실제로도 냉전 시기에 나온 소련제 주력 전차들은 주포에서 포탄과 함께 포 발사 대전차 미사일도 쏠 수 있었습니다. 포탄 따로 미사일 따로 발사하는 건탱크보다 실용
실용적인 구성인데요. 게다가 소련의 후예인 러시아의 ES-35 칼리차 SV 프로토타입은 건탱크같이 포가 2개죠. 칼리차 SV 프로토타입의 포가 2개인 이유는 러시아의 기술력이 서방보다 떨어지기 때문으로 열순환 체계로 포를 냉각하는 서방 자주포와 달리 러시아 자주포에는 그냥 없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전에서 러시아군이 포를 과하게 쏘다가 과열로 인해 포신이 망가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열순환 체계를 도입하느니 그냥 포를 2개로 늘리는 단순한 방식으로 타격 시 축적되는 열을 분산시키려 했던 거죠. 건탱크의 양 어깨에 장비한 포의 구경은 120mm로 체급에 비해 작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현실의 자주포가 155mm라는 걸 고려하면 체급을 전혀 살리지 못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건탱크의 포는 저반동포로 설정되어 있는데 현실의 저반동포는 저하포와 달리 위력을 줄이지 않고 반동만 줄인 획기적인 무기입니다. 그런데 저반동포는 체급상 반동을 버티기 어려운 장갑차에 탑재되는 무기라 체급상 120mm는 물론 155mm까지 버틸 수 있는 건탱크에 어울리지는 않습니다. 물론 반동이 줄어들면 좋지만 저반동포는 신기술이 대거 들어가서 비싸다는 무시 못할 단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미 체급으로 반동을 버틸 수 있는 건탱크에 굳이 저반동포를 도입할 필요는 없는데 이는 주력전차에 저반동포를 도입하지 않는 것과 어느 정도 통하는 부분이죠. 양팔의 사연장 미사일 발사기는 어떨까요? 건탱크의 두부 다음 가는 약점인 이 부분은 내장된 급탄 체계로 인해 가동 범위가 제한돼서 옆으로 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건탱크는 차체와 몸통이 고정되어 있어서 포를 조준하기 위해서는 차체를 움직이는 구시대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로봇팔 자체는 일본에서 상용화된 탑승형 로봇 아칵스나 테슬라에서 출시하려는 옵티머스만 봐도 알 수 있지만 그렇게 먼 미래 이야기는 아닌데요. 그렇다고 건탱크처럼 양팔을 무장시켜서 가동 범위를 제한할 필요는 없죠. 건탱크에는 이미 포가 2문이나 달려있어서 자주포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지라 굳이 사연장 미사일 발사기를 달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적 기갑을 상대한다고 하면 양팔을 떼어버리고 그 자리에 전차포를 배치하는 게 오히려 실용적입니다. 거기에 몸통까지 회전할 수 있도록 포탑링을 추가하면 더할 나위 없는 무기가 되겠죠. 그러면 로봇이 아니라 그냥 전차 아니냐고요? 아니면 주무장은 충실하니까 아예 집게팔로 개조해서 공병전차의 구실을 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전고 15.6m에 86톤이나 나가는 건탱크가 그에 걸맞은 집게팔을 달고 있다면 굴착기처럼 유용한 장비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탱크 같은 중장비가 고장나거나 파손되면 다른 걸 끌고 올 필요 없이 건탱크가 집게팔로 들어서 옮기거나 그 외의 각종 작업에도 쓸 수 있겠죠. 다만 공병 전차처럼 운용하기에는 건탱크는 자주포에 해당하는 무기라 역할이 전혀 겹치지 않다는 문제는 있는데요. 아니면 양팔을 떼어내고 본격적인 기관포나 미사일을 달아서 포격과 대공전투 다하는 다목적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건탱크에 2종류 이상의 탄약을 보급해야 해서 보급의 난이도가 확 올라가기는 합니다. 게다가 대공전투를 수행하려면 이에 필요한 장비를 추가해야 해서 건탱크의 단가가 필연적으로 오르는데요. 건탱크는 어중간한 생김새처럼 아예 현실적이지도 아예 비현실적이지도 않은 뭔가 애매한 무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기동전사 건담에 나사 빠진 조연 건탱크를 만들 수 있는지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